자, 오늘은 드디어 5주차 라이노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스 라운지 체어의 등받이 부분과 그다음에 다리, 등받이 부분이 아니라 다리 부분,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만들자. 다시 손잡이 부분까지, 팔걸이까지 다 만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이 등받이의 쿠션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키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스 라운지 체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쿠션부에 이렇게 단추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주름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에서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설계를 위한, 양산을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위치만 잡아주시고 이렇게 골만 파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렌더링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하려면 주름도 살짝 있어주는 게 좋겠죠. 자, 오늘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여기 이런 단추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이런 단추들이 왜 있을까요? 자, 왜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가죽을, 이 천연 가죽이거든요. 천연 가죽을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재단을 하고 박음질을 통해서 가죽을 커버를 만들어 줍니다. 가죽 커버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 안에 우리 이거 지난주에 만들었던 거, 그죠? 기억나시죠? 가죽을 두 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만들었던 등받이 부분에 커버를 이런 식으로 고정하고, 요 스폰지, 자, 이 스폰지가 들어가고 요 단추를 지금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단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스폰지가 막 멋대로 눌리고 자리도 옮겨 다니고 삐져나가고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저 단추가 있어 줌으로써 스폰지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고 커버를 씌우고 있죠. 이렇게 단추, 얘는 여기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 단추 두 개가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훨씬 더 이 풍성한 이거 나 나왔네. 알바할 때 풍성한 느낌의 쿠션감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 부분 한번 빠르게 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 밑에 커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이드 시켜줄게요. 하이드, 나머지 하이드, 셀렉트네 말고 나머지를 하이드 시켜줍니다. 우리가 만들 부분은 요 서페이스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얘는 지금 보시면 클로즈드 솔리드 서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요 서페이스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 익스플로드를 해주시고요. 요 서페이스를 컨트롤 키 눌러서 제외를 해준 다음에 나머지들은 조인을 해서 조인을 해주시고 하이드 시켜주세요. 왜? 우리는 요 부분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건 이게 이렇게 경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탑뷰에서 도면을 한번 볼게요. 탑뷰에서 보니까 단추의 위치가 여기죠, 그죠? 자, 근데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려도 서클이 크기가 경사져서, 그죠? 줄어들어 있죠, 가운데는. 요거를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요 위치를 잡아 주셨으면, 자, 이 쿠션을 한번 볼까요? 쿠션이 이게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아니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길고 여기 옆에는 좀 짧은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쿠션이 길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표현을 해주려면 먼저 지금 방금 그린 서클을 가지고 이 서클 중심에서 다시 서클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려줄 때 요 센터 라인, 여기 보이시는 요 센터 라인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 온을 켜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보이고 얘를 무브 시켜볼게요. 무브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뾰족하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겠죠, 나중에. 뾰족하게 해도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요, 요 필러 커브 안으로 쭉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대장장이 같이 생긴 아저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망치질하고 있는. 얘가 바로 리빌드 커브입니다. 커브를 리빌드하는 얘를 눌러보면 지금 여기 8.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8.2로 바꿔주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거 포인트 온을 켜주시면 자, 아까랑 달리 포인트, 이 조절 가능한 포인트가 좀 바뀐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 스케일에서 1D, 길이 방향 조절하는 스케일이 있었죠. 얘를 선택을 한 후에 이 센터를 중심으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자, 근데 너무 뾰족해졌죠? 뾰족해졌죠? 그럼 얘네들은 양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더 둥그러질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늘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도 너무 서로 붙어 있으니까 4개를 선택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 방향으로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원이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미러 그리드 스냅 켜주시고 미러 하면 자 이렇게 2개가 됐는데 얘는 이따가 나중에 할게요. 자, 요 서클과 지금 그린 얘를 선택을 하고 사이드 뷰에 가서 봅시다. 사이드 뷰에 가서 보면 요렇게 각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각도에 맞춰서 얘네들을 로테이트 해주십니다. 로테이트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그다음에 얘보다 지금 밑으로 와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얘가 너무 이렇게 나가 있으면 여기가 잘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리니까 안 되니까 가운데로 최대한 위치를 옮겨줍니다. 가운데, 여기 딱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죠. 자, 얘만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익스트루드, 이거. 자, 그러면 기울기에 맞춰서 수직으로, 기울기에 맞춰서,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의 수직으로 익스트루드가 됐습니다. 자, 얘를 밀어. 그리드 스냅 켜주시고, 밀어. 자, 그러면 이 서페이스를 얘네 둘로 잘라줄 거예요. 스플릿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서페이스 먼저 선택하고 스플릿 선택한 후에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엔터. 자, 이제 이 익스트루드 애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딜리트. 자, 이 서페이스가 어떻게 됐어요? 잘렸죠. 얘도 잘렸으니까 없애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추가 안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아까 동영상 봤을 때도 이렇게 톡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얘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 밑으로 음, 각도 맞춰서 한 2mm 정도. 요 무는 자가 한 눈금이 1mm니까 한 2m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도 익스트루드를 해주세요. 익스트루드 해주신 후에 얘를 익스플로드 분해해 줍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만 남기고 뚜껑은 딜리트 해주세요. 자, 그럼 얘도 싱글 서페이스고 얘도 싱글 서페이스입니다. 자, 얘네 둘을 연결을 해줄 건데 우리가 혹시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서페이스끼리는 블렌드를 할 수가 있어요. 블렌드의 뜻이 뭐냐면 블렌드 이거는 경계를 부드럽게 해서 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라데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라데이션,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보면 경계가 딱딱딱 끊어진 게 아니라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블렌드라고 표현합니다. 커피 중에서 블렌딩 커피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 커피들은 뭐 케냐산 커피랑 하와이안 커피랑 6대4 뭐 이렇게 해서 맛을 두 개의 맛을 부드럽게 섞었다는 뜻입니다. 하여간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서페이스 브랜딩이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페이스에 여기 보면 블렌드 서페이스. 자, 그럼 얘를 눌러 주시고 블렌드 서페이스 할 때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셀렉트 퍼스트 엣지. 얘가 퍼스트 엣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셀렉트 세컨드 엣지. 세컨드 엣지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나와서 서페이스 얘와 이 서페이스를 얘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 원레일처럼 투레일처럼 이렇게 연결을 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치를 지금 옆으로 돼 있는데 얘를 항상 위치는 이 점을 클릭하셔서 수직으로 가져가 주세요. 여기 쿼드라고 돼 있죠. 쿼드. 여기 오스냅의 쿼드가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와서 쿼드 보이시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엔터를 해볼게요. 엔터. 자, 그럼 막 면이 막 꼬여 있어. 와, 무섭다. 그죠? 이게 뭐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 1번이 이 모서리랑 이 서페이스가 만나는 요 점이 1번이에요. 지금 여기 커브 획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탄젠트로 바꿔줍니다. 탄젠시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탄젠시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접알이라고 그러죠. 접한 그 원, 그런 걸 접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경계가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 줍니다. 그걸 탄젠시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2번은 아까 여기 밑에 있던 원통이랑 맞는 부분인데 원통이랑은 부드럽게 만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단추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포지션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도 면이 막 꼬여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 당황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요 아래, 이게 1번이지. 1번을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막 꼬여 있던 애가 이렇게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름이 살짝 보이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렌더를 해서 보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알아서 지금 주름이 살짝 가 있는 상태예요. 저는 모델링에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이제 실제로 제품을 보게 되면 주름이 어때요? 좀 더 많이 있죠, 그죠? 얘는 엄청 많아.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름을 넣어줘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름을 잡아주느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포인트 온 서페이스잖아요. 단일 서페이스는 서페이스에 이렇게 조절점도 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주름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X자 외의 부분, 이런 점이나 이런 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얘를 잘못 건드리면 얘가 여기 서페이스와 서페이스가 지금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죠?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걸 잘못 막 움직이면은 이 서페이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조인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밑으로 살짝 내리는 거예요. 무브 밑으로 살짝만 0.3mm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름이 아까보다 개수가 조금 더 늘고 자연스러워졌죠. 이쪽에도 조금 더 해볼게요. 얘랑 얘랑 얘네들은 무브 0.3mm만큼 살짝만 0.1.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름이 좀 더 깊어졌죠. 이 상태에서
얘랑 얘랑 커브가 조인이 되느냐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 조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면 그냥 자연스러운 주름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아까 여기를 더 만들고 싶어. 그럼 얘를 더 내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주름을 더 이렇게 줘. 그럼 이 부분이 이 서페이스와 이 서페이스가 조인은 됐어도 이렇게 각이 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살짝 각이 진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가 진 거?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여기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블렌드라는 게 뭐라고? 경계가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각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지금 조절하기 전으로 가서 다시 보시게 되면 얘도 각이 있네. 에이씨, 너무 많이 옮겼었나 보다. 정도. 이 정도만 되면 없어요. 여기가 조절점이. 나중에 조인하게 되면 보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만 나와도 충분한 주름 효과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밀어. 어디를 중심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밀어. 보시고요. 그리드 스냅 켜주시고 센터에서 밀어. 얘네가 똑같은 걸로 잘랐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인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름이 됐고요. 자, 아까 여기 있었던 그 단추 하나 있어야겠죠. 이 단추는 우리 그 스피어 굴을 요 원의 센터에서 이렇게 요거 센터 켜주시면 오스넴의 센터 켜주시면 여기 중심에서 딱 달라붙죠. 이 상태에서 여기 끝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얘는 그냥 너무 볼록하지. 이거 엉덩이에 나중에 베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길이 방향 줄이는 거 길이 방향으로 얘를 적당하게 줄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게.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미러. 그리드 스냅 켜주시고 미러 센터를 중심으로. 자, 이렇게 되면 밑면 쿠션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아까 하이드 시켜놨던 애들을 선택을 하셔서 얘와 조인 해주시게 되면 자, 이 쿠션 전체가 선택이 됐죠. 자, 빠르게 얘네들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한번 만들었던 얘네가 있으니까 이 서클과 얘 먼저 분해부터 해야겠다. 자, 분해하시고 아까 요 서페이스만 컨트롤 눌러서 선택해줘야 한 후에 조인 이 뒷면은 조인이 된 거예요. 그다음 윗면 요 커브 여기 있는 커브 그 다음에 원통 몇 가지 선택을 하신 후에 얘는 왜 선택했어? 나머지들은 하이드 여기 안에 하이드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로테이트 로테이트로 수평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후에 자 얘 보면은 길이가 어때요? 얘보다 짧아야 되겠죠. 그럼 얘를 길이 방향 조금 줄여주십니다. 그다음 포인트 5는 키셔서 얘네들 좀 더 자유, 자유, 자연스럽게 얘도 길이 방향으로 센터 기준으로 조금 내려줄게요. 아, 너무 내려. 그다음에 얘네 둘 선택하셔서 얘도 센터 중심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번엔 조금 줄여줍니다. 조금 원에 가깝게 되게. 아까 조금 너무 네모냈잖아요. 네모나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주름이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아까랑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주시고 로테이트 얘 이 쿠션의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로테이트를 해주십니다. 자, 그 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도 떨어져 있고 얘를 이 커브를 익스트루드
이럴 때는 지금 이게 겹쳐져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겹쳐. 이럴 때는 B를 눌러서 보스 사이드로 익스트루드를 해주십니다. 어쨌든 겹쳐 있어야지 얘가 잘리니까요. 그죠? 얘를 다시 밀어 해서 서페이스 선택을 해주시고 스플릿, 익스트루드. 얘는 필요 없죠. 얘네도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자, 그럼 아까 그 위치에 원통이 있으니까 다시 블렌드 서페이스 얘랑 얘. 근데 여기서 출발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센터. 얘도 이렇게 센터, 쿼드,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랑 같이 꼬이는데 1번 탄젠시 여기 맞죠? 2번 포지션 맞죠? 그러면 1번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케이. 그럼 얘랑 한번 부드럽게 연결이 됐나 볼게요. 그쵸, 부드럽게. 이거는 광 나는 걸로 보면은 더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그때 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거 다들 찾으셨나 방법? 자, 저는 요 정도 주름이 좋은데 여기서 한번 조금 더 줘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점들을 선택을 하고 얘네들을 밑으로 부부 한 3mm 정도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렇게 이런 커브들이 아니 이런 주름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미러 그리드 스냅 켜주시고 미러 얘랑 조인 그 다음에 여기 단추 해주셔야 되죠. 단추 스피어 9 중심에서 동그랗게 9를 만들어 주시고 길이 방향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미러 그리드 스냅 켜주시고 미러 그리드 스냅은 F9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요거 F9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래서 F9를 누르시면 좀 편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아까 숨겨놨던 커버 다시 불러주시고 얘랑 조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있었던 요 커브와 요 커브 그 다음에 서클 이동해 주시고요. 위쪽으로 여기 뒤쪽 해줄 거니까 자, 얘도 냅두고 나머지는 하이드 선택해서 선택된 애들 외에는 하이드. 자, 얘도 분해해야겠죠. 분해. 요 서페이스만 남기고 컨트롤 나머지는 조인 외에 얘는 하이드.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기울기를 맞춰 줄게요. 또 기울기 로테이트. 자, 이렇게 기울기가 어느 정도 맞았네요. 지금 길이가 조금 길어 보이는데 얘는 그런 길이 방향으로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이 정도 줄였고요. 센터에 맞나?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됐으면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포스 방향. 여기 너무 잘릴 것 같은데 얘를 그러면 조금 밑으로 이동. 이 정도 되게. 여기가 너무 급경사로 잘리니까 그죠?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준다? 밀어. 그다음에 스플릿. 익스트루드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얘도 딜리트. 이 면도 딜리트. 거꾸로 돼가지고 헷갈리네. 자, 됐으면 다시 얘와 얘를 블렌드, 서페이스 블렌드, 얘와 얘, 쿼드, 엔터.
자, 또 이렇게 됐죠? 1번 탄젠트 맞죠? 2번 포지션 맞죠? 여기서 1번이니까 1번이 탄젠트잖아요. 얘를 조절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누르고 한번 부드럽게 됐는지 렌더로 확인을 해 봅시다. 자, 부드럽게 커브가 연결이 됐죠. 사실 난 이 정도도 좋은데 아까처럼 다시 포인트 온 해주시고 몇 개만 선택해서 사이드 뷰에서 이쪽 방향으로 그리드 스냅 끄고 살짝 내려줍니다. 0.23 다시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주름이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리드 스냅 F5 눌러서 켜주시고 밀어 해주신 후에 얘네 서페이스 조인 됐죠? 그 다음에 또 스피어 단축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센터의 중심에서 커브 9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졌으면 길이 방향 조절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단추가 완성. 얘도 레드. 자, 얘도 미러. 그리드 스냅 켜주시고 미러 위치 왔죠? 이 상태에서 하이드 됐던 애들은 이제 요런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하이드 됐던 애들을 언 저기 언하이드 쇼 언하이드래 조인해 주시면 자 뒤쪽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커브 얘네들 필요 없죠. 커브 전체 선택하기 여기 가시면 올 셀렉트 올에 커브만 선택해서 커브 레이어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쿠션에 있는 이 단추 부분을 완성을 했어요. 세상에 이거 만드는 데서 40분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수업만 하면 큰일 났습니다. 앞번도 못했는데 많이. 에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여러분들은 발판도 해주셔야 됩니다. 발받침도 해주셔야 돼요. 요거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럽냐는 요 연결 부위가 아까 블렌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각이지게 돼 있으면 부자연스러워요. 얘네가 이제 물론 우리가 나중에 그 재질감을 가죽으로 입히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 광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좀 자연스럽게 보일 텐데 이거를 너무 여기가 이제 경계가 너무 뚜렷해 보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으면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별로 이 재질에 따라서 레이어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를 먼저 자, 요거 재질 뭘까요? 등받이 아까 봤었죠? 가죽.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레더 그러면 얘네들은 요 레더 레이어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해서 요 레이어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 레이어 잠깐 꺼볼게요. 아이고 얘네들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 같이 레더에 넣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추는 플라스틱이겠죠. 그냥. 그죠? 얘네들 똑딱이. 얘네들은 그냥 버튼이라고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버튼 여기에 우클릭해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요 다리 보시면은 요 부분이 크롬인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쿠션이 있어서 그죠? 여기가 크롬으로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크롬인 모델도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재질감을 입힐 거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전체. 이거 이쁘다. 이 컬러.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블랙일 경우에는 여기 크롬이 있는 게 이쁘니까 자, 이 부분을 분해를 한 후에 이 부분만 컨트롤 눌러서 셀렉트를 제거해 주고 네, 이거는 다시 조인. 자, 그럼 아까 요 실린더 부분만 조인을 하셔서 얘는 크롬이잖아. 그럼 레이어를 크롬 해서 요 레이어 안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럼 나중에 얘는 이렇게 메탈로 이렇게 보이게끔 바꿔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너트들, 볼트, 머리들 얘네들도 크롬에다가 넣어줄게요. 얘네들도 이렇게 바뀌게. 이렇게 보이게. 그럼 좀 더 정밀해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우리 이게 쇠겠어요? 바닥이랑 붙는데? 아니죠. 이 부분은 러버니까 이 부분만 일단 익스플로드 해준 후에 이 부분만 컨트롤 눌러서 제외. 나머지는 조인 해주시고 이 다리랑 이 다리는 레이어 새로 만드신 후에 메탈 이 레이어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해서 이렇게 꺼줍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조인 해주시고 러버라고 그랬죠 아까. 러버 레이어 만드신 후에 이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그 다음에 레이어를 꺼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도 메탈이죠 그죠? 얘네도 다리랑 똑같은 메탈이니까 메탈에다가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해서 넣어주시고 자, 얘네들은 뭐였죠? 연결 부분에 얘네들 러버였죠. 러버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해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드인데 여러분들이 이 베니어판의 속성을 보면은 단면이 어때요? 좀 큰 거 없나? 큰 그림. 단면이 어떻죠? 이렇게 켰기 때문에 그죠? 단면이랑 이 나무문이랑 틀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얘를 먼저 얘부터 해볼게요. 분해. 자, 요 바깥쪽, 그죠? 바깥쪽 쉬프트 누르고 같이 선택한 후에 조인. 자, 이 부분은 우드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우드. 그다음에 이 레이어에다가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얘는 이렇게 아니 얘는 오렌지 이 면만 우드로 지정을 해서 여기다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머지는 그냥 조인. 이 나머지 부분은 단면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서 우드 2라고 해줄게요. 여기에다가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후에 레이어를 꺼줍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분해를 해주신 후에 이 바깥쪽 면만 Shift 누르고 함께 선택을 해주세요. 조인. 얘는 어디라고 그랬죠? 우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조인 해주시고 얘는 우드 2. 얘도 분해. 바깥쪽 부분만 조인. 얘는 우드 1. 나머지는 조인 하신 후에 우드 2. 자, 그러면 이렇게 재질별로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해주는 이유가 나중에 이 레이어링이 키샷에서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키샷에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요렇게 얘네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네는 러버 아 러버가 아니야 뭐지 가죽 레더 그다음 메탈. 자, 요렇게 됐으면 일단 렌더링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와, 벌써 50분이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만 선택을 하셔서 얘는 조인하면 안 돼요 지금 그죠? 조인을 왜 하면 안 돼? 일부러 다 그 재질별로 분리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신 후에 익스포트 셀렉티드 선택된 애들을 내보내기. 자, 그러면 임스 라운지 체어 렌더 C 공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데 저장할 때 세븐으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키샷이랑 라이노가 키샷 10이랑 라이노 7이 비슷한 시기에 나와가지고 키샷 10이 라이노 7 파일은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라이노 6로 저장을 해주십니다. 라이노 6.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키샷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키샷은 다 설치를 하셨나요? 다 설치하셨죠? 키샷. 자, 키샷을 처음에 열어보시면
혹시 작년에 9을 깔아서 10을 안 깔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깔아도 됩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느낄 만큼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10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학계 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9을 써더라도 방학 때는 10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키샷 한 번도 안 다뤄본 사람 손? 손? 뭐야, 다 다뤄본 거예요? 손? 오, 다 안 써봤고요. 손? 2명 외에는 다 써보신 것 같아요. 자, 제 채널에 감자TV에 여기 제품 디자인을 위한 키샷 렌더링 기초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 20학번들 수업 시간에 하루 정도 수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보다 훨씬 심화된 내용으로 이제부터 다뤄볼 겁니다. 자, 먼저 파일을 열기에서 열기, 아까 저장했던 렌더링 C반 공정선거 열기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처음에 가져오기 할 때 이런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샷을 처음 설치하고 한 번도 안 써본 상태라면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중심 지오메트리, 그라운드 스냅. 근데 우리는 네이티브 원점 기준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도면에서 그리드에 항상 맞춰서 그리드 중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드 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 돼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나중에 발받침을 따로 만들어서 가져오더라도 위치는 그대로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네이티브 원점 기준 유지 요거를 가져가시고 가져오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레이어링 했던 임스 라운지 체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요거 프로젝트를 딱 눌러주시면 프로젝트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가셔서 해상도 프리셋 수평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의 기본 비율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1920, 108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비율로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풀로 렌더링 걸더라도 화면 모니터 비율에 딱 맞는 1920, 1080으로 걸 수 있게 됩니다. 비율은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렌더링 크기는 여기 렌더라는 얘가 있는데 얘를 키면 여기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지금 19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 화면 비율이고요. 이거를 5000으로 바꿔주면 얘도 5000으로 이렇게 2800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 화면에서 자, 왼쪽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보시게 되면 재질, 색상, 팬톤 컬러도 보이죠? 텍스처, 텍스처는 말 그대로 어떤 질감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죠. 환경,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빛 보시나요? 바닥은 하얗고 뭔가 그라데이션도 있고 얘가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스타트업. 그래서 항상 열면 기본인 이 스타트업으로 환경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줄여보면은 환경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스타트업이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가 디폴트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백플레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이 아니라 얘를 드래그 앤 드롭 모든 건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 배경이 얘는 상관없이 배경만 이렇게 뒤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자, 근데 이 플레이트 배경에 따라서 이 화면 비율 아까 우리가 해놨던 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환경에서
라이트 환경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해당 볼때 수평 1920, 1080 바꿔주시면 되고요. 얘가 아까 1920, 1080이었는데 그 다음에 뭐 자주 쓰는 제 환경, 모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요. 자, 먼저 재질을 입혀볼게요. 자, 우측에는 프로젝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얘는 씬, 재질, 카메라, 환경, 라이팅, 이미지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씬을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라운드 체어, 임시 체어가 있고요. 이 플러스 표시를 눌러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라이노에서 레이어링 했던 레이어링 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끄면은 레더는 다 안 보이겠죠. 버튼을 끄면 버튼이 없어지겠죠. 크롬은 이 부분, 메탈, 러버, 우드, 우드2. 자, 이런 식으로 다 레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왼쪽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재질이 있어요. 재질. 여기 아키텍처. 아키텍처라는 거는 뭐 건축에 쓰이는 재질들이겠죠. 그 다음에 엑슬라타 페인트. 이거 페인트 회사 제품명이에요. 페인트. 그 다음에 클로즈 앤 레더. 얘는 옷감이랑 가죽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컨투포, 이거 별로 안 써. 커터웨이. 이거는 이제 자른 단면을 보는 건데 얘도 잘 안 쓰고. 여기는 퍼즈라는 애들은 자 잠깐 재질을 항상 얘를 선택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퍼즈라는 애는 약간 그 털복숭이 카페트 같은 느낌. 이게 처음에 샘플로 예제는 아마 테니스공 같은 재질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털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해보면은 드래그 앤 드롭 뭐 이런 거 수풀 이런 거 나중에 크기 조절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잼스톤은 보석류, 글래스는 유리, 라이트는 조명, 리퀴드는 액체. 액체 여기 막 기포 같은 것도 막 보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슈 몰라. 그 다음에 메탈, 바이그레이티드 몰라. 그 다음에 뭐 아예 안 써요. 이런 거 잘 다 안 써. 멋있다. 이런 우연의 효과도 멋있네요. 그 다음에 몰드테크는 재질감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플라스틱인데 재질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집에 있는 제품들 보다 보면은 플라스틱이 오돌도돌도돌하게 생긴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재질 보이시나요? 이런 오돌도돌한 재질감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가죽 느낌 낼 때도 얘네들을 써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에겐 가죽이 또 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멀티 레이어 옵틱 얘네들은 그 선글라스나 뭐지 홀로그램 그런 비닐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패키징 이렇게 그 우리 포장지 같은 느낌 그다음에 페인트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겠죠. 페인트 안에 가면 메탈릭 러프는 이제 무광 그다음에 샤이니는 유광 그다음에 텍스처는 뭐 텍스처가 있는 애네요. 질감이 있는 애들. 자, 그래서 페인트를 많이 쓸 겁니다.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많이 써요. 플라스틱 안에는 클리어, 클라우디, 얘는 약간 뽀샤시한 애들. 그다음에 카본, 그다음에 하드, 옵티컬, 렌즈 같은 거, 러버. 아까 우리 이따가 필요하면 러버 있었죠. 소프트. 네, 소프트는 약간 실리콘 같은 재질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리얼 클로즈는 옷감 같은 재질, 직물, 옷감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설정이 많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털 같은 것들이 막 보이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크기 조절을 나중에 해주면은 실제 패브릭 같은 재질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달아볼게요. 그 다음에 스케터링 메디움 몰라요. 스톤은 말 그대로 돌, 대리석. 여기 보시면 대리석 있죠, 대리석. 근데 가구를 대리석으로 할 일은 없고 바닥이나 이런 거 나중에 대리석으로 해줄 거예요.
투는 말 그대로 그 명암 없이 그 만화처럼 보이게끔 렌더링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특수한 건데 사람 피부, 와, 사람 피부로 만든 의자 무서워요. 그다음에 여기 따단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게 될 우드 재질, 우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감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다운받는 애들이에요. 다운받아서 쓰는 애들인데 어디서 다운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다운받은 것 중에 아까 다운받은 거 어디 갔어? 와, 없어졌어요. 다운받았는데. 아, 9에서 다운받았나? 제가 링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키샷의 클라우드인데 여기 가셔서 제가 링크 채팅창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글래스, 이런 잔디 같은 거 마음에 든다. 클릭하시고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설정한 곳으로 다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들어왔죠, 그죠?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글래스, 와, 털복숭이, 자연 친화적인 의자. 여기 앉아 있으면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괜찮은데? 또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오묘한 메탈에도 다운로드 하게 되면 아까 제가 감자라고 여기 보통은 여기 다운로드에 있는데 다운로드에 오는구나. 이거를 재질감을 이런 식으로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찾는 게 없다, 내가 찾는 게 없다 하면 나중에 이거를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재질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할 건데 그래도 없다 싶으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용 팁으로는 여기 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크나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애들을 고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런 카본, 뭐 이런 거, 나무 질감, 우드 여기다가 치셔도 돼요. 우드 쳐보시면 우드들만 쭉 나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재질을 배니어판의 단면에 쓰고 싶다.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됐죠. 얘를 이 단면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방향 바꾸는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재질감을 이렇게 따로 줄 수도 있고요. 우드에서 이런 재질감, 이런 재질감. 원하는 재질감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메인 쿠션 부분은 뭘까요? 레더죠, 레더. 아까 가죽이 있었지. 클로징 레더에 들어가시면 여기 레더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블랙 레더를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 레이어를 다 재질별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죽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패턴이 조금 커 보이지 않아요? 가죽치고는. 그죠? 너무 커 보이죠? 이럴 때는 이 재질에서 이 패턴, 텍스처의 크기를 줄여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 재질에서 재질 편집으로 가면 여기 있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재질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텍스처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조절을 해 주십시오. 스케일을 좀 줄였어. 줄이니까 아까 좀 컸던 그런 가죽 질감이 작아졌죠. 작아지고 여기 다시 속성에 오셔서 보시게 되면 이 텍스처라는 거는 요거에 있는 애들입니다. 속성에 오시게 되면 거칠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주게 되면 유광에 가까워지고 에나멜 가죽 괜찮은데 얘를 많이 해주면 무광 가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서 쓰시면 실제 재질과 똑같은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가죽 이거 흰색으로 바꿀까?
바꿀까? 흰색 가죽. 아까 보니까 흰색이 이쁘던데. 그러면 흰색으로 바꿨고요. 네, 검정색이 나은 것 같아요. 컨트롤 Z도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추 부분. 단추 부분도 얘는 아까 얘기했던 페인트에 가셔서 페인트에 샤이니에 아니다, 러프로 갑시다. 무광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 레이어에 있는 제품 재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얘네들이 들어가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받침이랑 다리랑 이 등받이 이 연결 부위는 메탈이죠. 그러면 메탈에 가셔서 아노다이즈에 가면은 이렇게 칼라들이 돼 있는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러프에 가서 블랙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받침이랑 등받이랑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 러버였죠. 아까 러버가 플라스틱에 있었죠. 플라스틱에 가셔서 여기는 러버가 있고 타이어가 있는데 뭐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 여기 연결 부분이랑 러버로 표현이 됩니다. 러버는 완전 무광이라서 재질감이 뭔가 비쳐 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트랑 이 부분이 뭐였죠? 크롬이었죠. 요거는 메탈에 알루미늄의 베이직에 크롬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크롬으로 됩니다. 아까 우리 구글에서 이미지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애들 그냥 크롬이야, 얘가. 그죠? 이런 걸로 재질감 주려면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안 바꾸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얘도 나뭇결 무늬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드에 가셔서 원하는 무늬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애쉬로 할래, 애쉬가 좀. 자, 얘 방향이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이렇게가 아니라 다들 보면은 그죠? 이런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그죠? 그러면 얘를 우클릭해서 하여간 재질을 편집하고 싶을 때는 얘한테 대고 우클릭. 그 다음에 먼저 해주기 전에 해야 될 거는 지금 얘네들이 다 링크가 돼 있어요. 이 재질. 왜? 같은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지금 편집하고 싶으면은 여기서 우클릭해서 재질 링크. 얘네들은 지금 재질, 세 개가 재질이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해제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우클릭해서 재질 편집에 가시면 얘만 재질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문양이니까 텍스처에 있습니다. 텍스처에 요 밑에 보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크기 및 매핑을 눌러서 각도를 90도로 바꿔줍니다. 엔터. 자,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렇죠? 얘네들은 안 바뀌었죠. 왜? 재질 링크가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이즈, 재질 편집 사이즈, 스케일을 줄여보거나 늘려보거나 해서 적당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런 것들 없애고 싶으면 조금 늘리셔도 됩니다. 늘리셔도 되고요. 자, 얘도 재질 링크 해제, 재질 편집, 얘도 가로 방향으로 있어야 되겠죠? 텍스처, 각도 90도. 저는 얘도 각도가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바꿨죠. 근데 이 방향으로도 맞추고 싶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박스가 아니라 평면으로 바꿔주고 이 방향으로 90도를 다시 0도로 바꿔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이거 일단 여기까지 요 각도를 어떻게 바꾸지? 어디서 바꾸더라. 여기서 바꾸는 거. 텍스처 이동해 주시고
얘를 각도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맞춰졌죠. 자, 그럼 얘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각도가 클릭. 얘는 재질 링크 해제할 애들이 없죠. 이미 다 해제가 돼 있으니까 재질 편집, 텍스처, 가로 방향 90도로 각도 바꿔주십니다. 얘만 바뀌었어. 여기는 안 바뀌고. 그럴 때는 얘가 박스로 돼 있어서 그런데 얘를 평면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0도. 그러면 이 방향으로 되는데 얘도 텍스처 이동을 해줘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기울기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 아까 여기 환경이라는 애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인테리어, 그다음에 미그레이티드, 아웃도어, 스튜디오, 선앤스카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게 되면 자, 여기 뭐 어디야? 자, 이렇게 옷가게 같은 인테리어가 나왔는데 이 옷가게에 있는 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조명의 조도 값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배경에. 그래서 이 조명의 컬러를 얘네가 반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애를 이렇게 해보면은 바뀌죠.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 조도 값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환경 맵들을 HDRI 맵이라고 합니다. 얘는 좀 더 푸른 얘가 직사광선 이런 식으로 조명들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모델링이 영향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조명이. 자, 여기 아웃도어를 눌러보게 되면 자, 이렇게 사막. 사막에 있는 지금 하늘에 조명이 여기 태양이 있네. 이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조명은 야외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죠. 그러면 빛이 어디 있겠어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HDRI 맵이라고 하고 인터넷에서 HDRI라고 치시면 이미지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매핑 무료 HDRI 사이트 모음이라든가 다운받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특성상 스튜디오, 이렇게 된 애들이 스튜디오 맵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이런 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테리어, 이런 HDR 맵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아웃도어나 이런 것들은 자동차나 이런 거 할 때는 좋은데 잘 써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오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디폴트 상태, 스타트업 상태인 예로 이렇게 바꾸면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었던 그 상태의 조명이 되고요. 여기서 뭐 다른 애들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환경 앱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축소를 하면 지구처럼 이 제품을 가운데에 두고 환경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environment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조명은 얘네 조명을 쓰고 싶은데 배경이 그냥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배경이 보이잖아. 그거는 어디서 조절하느냐? 환경 보니까 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얘를 넣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접혀져 있을 텐데 요거 백그라운드에 라이트 환경이라고 돼 있는 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라이트 환경. 여기서 이걸 색상이라고 바꾸게 되면 요 색상 있죠. 요 색상으로 배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렇게 조명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이런 식으로 핑크로 바꿀 수도 있고 레드, 블루, 어울리는 색깔 등등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렌더를 누르시면 이렇게 된 화면이 나오고요. 기본 여러분들 해상도는 항상 1920으로 해주세요. 1920, 1080.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뭐 출력할 일들이 많이 없으셔서 화면으로 볼 비율로만 렌더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출력을 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커야겠죠. 최소 3000 이상으로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포토샵은 나한테 배웠나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서 픽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너무 작게 하면은 뭐 깨져요. 나중에 인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최소 3000 이상, 5000 정도로 인쇄할 것들은 나중에 판넬 만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졸업 작품집 이런 거에 들어갈 때는 얘를 좀 최대한 크게 해주고 3000에서 5000 정도 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화면으로만 볼 거기 때문에 1920으로 해주시고요. 이거를 렌더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를 걸게 되면 여기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퍼센트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죠. 자, 이렇게 렌더링을 하시게 되면 이 렌더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문서에 기본 디폴트 값은 문서에 키샵 10에 렌더링에 가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됐죠? 이렇게 완료가 된 거 하시게 되면 꺼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저장되는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 폴더, 이게 디폴트 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값은 여기서 요걸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문서에다가 저장하는 게 좋아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주름 주는 것들까지 해서 렌더, 기본, 키샷을 가지고 기본 렌더링 하는 거 하셔서 과제에 완료된 모델링과 그 다음에 렌더링 한번 해본 거, 렌더링은 몇 컷을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돌리셔서, 자, 왼쪽 클릭을 하고 돌리게 되면 그냥 이렇게 로테이트가 자연스럽고요.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고 돌리게 되면 수평, 수직으로만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조절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완성하고 렌더링까지 해보기를 하셔서 그렇게 렌더를 하신 거 한 장, 그다음 모델링 완성하신 것까지 하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자, 오늘 어휴 1시간 20분이나 됐어.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오늘 수업은 제가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아는 사람, 김근주, 안 왔어, 벌써. 자, 질문 없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주 자퇴했어요? 이거 나중에 뜨겠네. 알겠습니다.